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안내입니다. 1월 31일까지 유료 가입자에 대해서 추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은 3일, 3개월은 10일, 6개월은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료 결제를 하시면 추가일 지급을 해드립니다. 봉수선생 전문가 서비스에 한해서만 추가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이벤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결제를 2번 하시면 6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추가일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보유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는데요. 양시장의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 상승 출발했죠.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조정을 쭉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수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고, 어쨌든 더 이상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강해요.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도 따라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달러를 한번 보실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북한의 도발, 이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포를 쏴대고 뭐 전쟁이니 뭐니 헛소리들을 해대니까 또 주식시장도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북한 주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북한의 군부 그리고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 자, 이런 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코리아 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계속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이 완성돼 가지고 미국까지 위협을 하는 마당에 한국을 계속해서 위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뭐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단기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북한과의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한도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은 뭐 서울 같은데 정말 이게 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전방에서 서로 이렇게 총을 쏘고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뭐 그 정도, 또 아니면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뭐 전면전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북한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은 이렇게 출렁일 수는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1월에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연말까지 쭉 매수를 하던 물량들을 그냥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면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단기에 좀 조정을 받는 흐름,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이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도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2차전지주들도 단기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전지는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단기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는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총선에 대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강세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선인데요. 지금 4월에 총선이 있죠. 총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정계가 다시 개편이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흐름처럼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민주당이 지금 제1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은 조금 흐름이 조금 다르죠.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서 약간 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떤 결국은 선거의 결과는 중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 어떤 당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그게 어쨌든 정치도 일종의 쇼지 않습니까? 뭐 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아직 80일 정도 남았어요. 뭐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3지대의 뭐 연합 이런 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물론 그 어떤 지역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판세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겠죠. 두 당 중에 하나가 제1당이 될 거고요. 과연 어떤 한 당이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그 야권의 대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느냐, 이 총선이라는 게 이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겼을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분명히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은 금투세 폐지라든지 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런 개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지금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정부의 이게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지금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3년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를 보고 또 달려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 상태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어요.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결국은 수급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의해서 갑니다.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가는 시장이에요. 뭐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라든지 또 뭐 외부의 어떤 큰 변수 이런 것만 없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강세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죠. 자, 2주 전이었었죠. 제가 평택촌놈의 토요시황을 대신 녹음을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장 강한 테마는 반도체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2차 전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무료 방송이라든지 또 특징주 이런 것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경제TV라든지 이런 쪽에서 언급을 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듣고 활용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걸 듣고 활용을 하셨다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주반도체를 작년에 무료 추천을 했었죠. 11월에. 자, 11월에 거의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바로 제가 제주반도체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당시 추천 가격이, 무료 추천 가격이 4,4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65원 차이로 안 잡힌 겁니다. 어쨌든 적당히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제주반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반도체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반도체는 움직일 거라고 봤었는데 이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었어요. 결국은 제주반도체가 지금은 대장주고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최소한 1, 4분기 그리고 길면은 상반기까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쪽에 워낙 지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약한 그런 흐름인데요. 2차전지도 이제는 서서히 또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럴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은 또 새로운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건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이 2차전지주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전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강세장은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볼까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매수 가격까지 왔죠. 6,600원, 6,000원, 손절 10%, 수익 30%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하십시오. 뭐 매수하신 평균가에서 손절 10%를 하든 뭐 15%를 하든 하시든가 아니면은 39만원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시든지 45만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절 10%라든지 15%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700원, 2,500원 분할 매수였는데요. 뭐 어쨌든 가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OMB는 자 7,600원, 7,400원 분할 매수 전략이었었죠. 어쨌든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였었기 때문에 적당히 짧게 수익이 좀 나긴 했는데요. 목표한 가격이 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또 급등을 하면서 가격들이 조금 왔는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본전 오면 그냥 던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FA 반도체는 5,700원, 5,200원 분할 매수인데요. 가격은 안 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왔어요. 100원 차이로 안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하네요. 가격이 혹시 오면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23,000원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2차 매수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3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 지난주에 추천을 했는데요. 21,000원, 19,000원 추천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1차 매수가 됐어요. 미래반도체는 21,000원 1차 매수가 됐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30%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가격이 딱 왔네요. 자, 무료 추천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봉수선생 추가일 이벤트 1월 31일까지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자, 이 종목입니다. C랩. 이 종목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예요. 반도체주인데 기업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이 들어갈 종목은 아니고요. 소액으로 들어갈 종목입니다. 자, 11,500원, 1,900원, 11,500원, 1,900원 분할 매수고요. 선전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니까 뭐 매수만 된다고 하면 또 가볍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준가 오면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무료 야간 방송, 월요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